안녕하세요. 쿠키 책방입니다. 어, 지난주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릭 호퍼라는 분이 적은 길 위의 철학자라는 책이고요. 어, 제가 이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그 여기 코로나 시국이라서 일상회복 희망 지원금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눈에 띄어서 고르게 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2014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 좀 오래된 책이죠. 근데 새 책을 구입해 놓아서 제가 새 책인 줄 알고 가져오게 되었고요. 읽다 보니까 좋은 거는 이게 번역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신 방대수라는 분이 번역한 건데, 번역된 책들을 읽다 보면 문장이 생각보다 비문이 많아서 읽어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번역문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많아서 어떤 책은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그 잘못된 문장에만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한 페이지를 못 넘기고 그 글을 다시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그 올바른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은 정말 잘 써진 책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50대인 분들, 어렵고 딱딱한 철학 책이 아니고 그냥 이 에릭 호퍼라는 사람의 그 인생이 담겨져 있는 소설 같은 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에피소드가 적혀져 있는 책이라서 읽어내기가 참 쉬운 책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어릴 때 시력을 잃은 적이 있대요, 이분이. 그래서 17살 땐가 시력을 잃어서 15살 땐가 이제 시력을 찾았는데 그 이후로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생을 떠돌이로 이제 노동자로 살다가 어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상적인 게 지금 이 사람이 1984년에 돌아가셨는가? 그런데 이 책은 젊은 시절을 기록한 자서전 같은 책이라고 해요. 뒤편에 보면은 이제 인터뷰한 글도 있거든요. 기사가 실려져 있는데 이것도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음, 아,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500자 이내로 모든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글이 짧아요. 짧은데도 메시지가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끌려서 읽어볼까 합니다. 내게 행복의 순간이 있었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순간들.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던가? 헬렌과 함께한 생활은 진정 행복했다. 그녀가 자정이 지난 밤에
카페테리아에 나타나 두 팔로 나를 껴안고 키스했을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드문 행복의 순간을 맛보았다. 그럼에도 그런 드문 순간의 행복은 참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끊임없는 자격지심과 의혹으로 가득 찬 행복이었다. 아니다. 하퍼 출판사로부터 맹신자들을 출판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오직 한 번 참된 행복의 순간을 맛보았다. 운명의 사랑을 받는 불멸의 존재가 평범한 인간 여정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다행히도 나는 들뜬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로 인해 순간의 우월감이 꾸준한 확신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곧 냉정을 되찾았고 마침내 노력하면 누구라도 좋은 책을 쓸 수 있다는 부두 노동자의 평상심을 다잡을 수 있었다. 내 책들이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써야 하기 때문에 쓴다. 나는 나 자신을 작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거의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노년에 자신의 생을 되돌아본 많은 위인들은 자신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합쳐보아야 채 하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완전히 불행했던 순간들을 살았던 것일까? 내가 헬렌에게서 달아난 이후로는 순간들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별은 마음과 몸 모두를 해쳤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결코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었다. 짧은 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행복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행복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살지만 사실 뭐 행복의 기억이라든가 순간이 몇 번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 그리고 책을 했을 때 두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이 부분 뭐 행복이란 거의 없다. 노년에 자신의 생을 되돌아본 많은 위인들은 자신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합쳐보아야 하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그 떠돌이 노동자로 일하면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독학을 하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분이래요. 근데 어디 학교를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스스로 독학을 한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유목민의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누가 미래학자가 얘기한 거가 있는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 되게 앞서 살아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건물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도면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뭐
평면도니, 배치도니, 단면도니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그려요. 그러면 이 손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어떤 때는 뭐 한 군데 막혀가지고 진전이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건축감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느낀 거는 아, 이렇게 사람이 해 뜰 때 나와서 해 질 때까지만 딱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떠서 노동을 하러 오는 이 삶도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땀을 흘려서 그 노동의 가치를 안다는 거가 대단하다 하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어, 약간 설계 도면을 그린다는 거는 어, 좀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삶도 참 괜찮겠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여기 이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은 이 지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또 지적인 부분을 채워나가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 거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제가 울산 도서관에 가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10권 정도가 출판이 되었대요. 그 중에서 2권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인간의 조건이랑 영혼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딱 2권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분이 500자 이내에 모든 걸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무슨 명언집처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쭉쭉쭉쭉 읽어보고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과다 부스러기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에릭 호퍼의 길 위의 철학자였습니다. 어, 저처럼 50대 중반, 60대 이신 분들이 한 번쯤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동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면서 새로운 책을 또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